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아동 청소년 행동 이해를 위한 그 강의를 맡은 신경희라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청소년 상담이나 또 가정 문제 상담들을 주로 하였기 때문에 오늘 또 이 강의 자료도 저희가 평상시 부모 교육 자료로 많이 쓰이는 내용들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보통 아동이나 청소년을 양육을 하시면서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드리고자 또 이 시간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청소년이나 아동들의 행동들 중에서 그 행동을 했었을 때 그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이들은 긍정적인 행동을 하거나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데, 이 긍정적인 행동을 할 때 보통 우리는 부모님들은 양육을 할 때 되도록이면 아이들이 그 목적을 달성했을 때 긍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양육 방법을 재정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긴 하나, 또 그 아이들이 긍정적인 행동만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부정적인 행동을 할 때 부모님들이 이 아이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를 빨리 알아차리시면 그 부정적인 행동이 바람직한 행동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또 지도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아동 청소년 행동에서 그 목적을 이룰 때 우리가 자녀들의 행동을 이해를 많이를 해야 되는데, 그 보통 누구든지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면 원인을 찾습니다. 이거는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의 목적을 우리가 알아내기 위해서 이해하고 또 우리가 그 알아채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지도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집안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됐던 것들이 뭐 부모님들이 가정 물건 정리나 또 방 청소나 또 학교에서 했던 여러 가지 과제물, 또 그런 학습에 대한 부분으로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예시를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그 방을 어지러져 있는데 이거를 치워달라고 요청을 몇 번을 했었지만 그 자녀들이 이 부분들을 실행하지 않았을 때 주로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때 그 부모님들의 자세는 그 아이에게 어떤 훈육적인 차원으로 아이에게 벌칙을 제공을 합니다. 근데 이 벌칙과 또 우리 아이가 받아들이는 그런 그 생각들이 맞지 않았을 때 주로 갈등을 많이 일어나는데요. 왜 이 자녀가 부모의 또 보호자의 또 말을 또 명령을 따르지 않는지에 대한 그런 심리적 욕구는 무엇인지, 또 이거를 어떻게 해서 그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려면 그 이면에, 행동 이면에 숨어 있는 그런 기본적인 목적도 알아야 되고, 또 자녀가 성취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동 청소년 행동의 우리 그 목적에서 우리는 인간이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우리는 여러 가지 행동 목적을 하든지 심리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이 목적에 따라서, 욕구에 따라서 자녀의 행동이 좌우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그 욕구들은 접촉과 소속감에 대한 욕구입니다. 이거는 특히 뭐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소속감, 가정에 대한 소속감, 학교에 대한 소속감, 또 주변의 어떤 대인관계에 대한 그런 소속감들이 많이 우리는 가지고 또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속의 욕구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밀접하게 접촉을 하든지 아니면 감정적이든지 그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우리 아동이나 유아들, 청소년들은 먼저 태어나자마자 부모와의 접촉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어려서부터 부모들이 아이를 젖을 먹이는 과정, 또 서로 눈맞춤을 하는 과정, 또 여러 가지 스킨십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가족과의 소속감들이 발달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런 소속감들은 주로 자존감하고 연계가 되는데, 이 자존감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지만 이 자존감은 자존중감으로서 자기를 스스로 사랑하고 자기를 인정하는 욕구입니다. 이런 스스로 접촉 욕구도
많이 가지고 또 가정과 학교와 또 어떤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 많이 발달되어 있을수록 자존감은 많이 향상이 되는데요. 이런 자존감들을 부모님들이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또 많은 또 책자나 또 여러분들께서 좋은 강의를 들으셔서 그 부분의 방법들을 강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학교에서 보통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특히 아동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가는 게 태어나서 어린이집을 갑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는데 그 처음에 분리불안으로 부모의 목을 껴안고 가기 싫다라고 했던 그런 상황들이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억 속에서 아이들이 왜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기 싫어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부모님도 아시는 것처럼 분리불안뿐만 아니라 내가 가정에서 엄마에 대한 여러 가지 접촉과 그런 소속감들이 난생 처음으로 떨어져서 새로운 집단에 내가 소속돼야 할 때 어떤 여러 가지 불안감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내용들이 일찍이 많이 경험도 하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 유아기 또 아동기를 거쳐서 청소년기에 가서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인 그런 노력이나 또 그런 접촉 욕구들이 진행되지 않으면 나중에 청소년이 되어 있었을 때 아이들이 이런 접촉이나 그런 소속감에 대한 잘못된 또 부정적인 방법으로 욕구를 달성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부모님들이 그래서 학교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또 신앙을 갖도록 또 어떤 분들은 스포츠 단체에 또 가입을 해서 이 아이들이 접촉과 또 소속의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또 청소년 시기에는 여러 가지 과도기를 겪는데 이때는 아이들이 가정보다는 보호자보다는 또래에 대한 또 그 친구들이 더 중요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까 이런 접촉이나 소속감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부정적으로 하는 거는 또 뒤편에 가서 또 따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접촉 소속감 외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힘이라는 욕구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각자 힘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 것처럼 내가 상대방한테 어떤 힘이라는 욕구를 또 주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데요. 부모님들은 각각 어떤 힘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보통 그 질문을 하셨을 때 보호자들은 보통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 경제적인 거, 지위, 명예, 또 우리 학생들은 또 학습에 대한, 학력에 대한, 또 뭐 지식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힘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힘들은 우리가 자기 자신이 지금 속해 있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 어느 정도의 또 통제감을 누리기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싶어 해서 자기 뜻대로 하기 위해서 조종을 하거나 통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부모님이 특히 그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는 자녀에 대한 힘을 과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보통 청소년 상담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 청소년들이 가장 저에게 와서 말을 했었을 때 조금 비속어긴 하지만 자녀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우리 부모가 좀 추접스러워요. 경제적으로 뭐 저에게 힘을 과시를 해서 저를 꺾으려고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라고 아이들이 많이 토로를 합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경제적인 걸로 뭐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핸드폰을 뺏거나 아니면 또 본인이 원하는 여러 가지 물품을 구매해 주지 않거나 아니면 뭐 용돈을 또 깎는다거나 주지 않는다거나 그런 걸로 해서 아이들한테 힘을 과시하는데 그 아이는 그걸 부모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부당한 대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영향력들은 별로 아이들한테 좋게 반응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스스로도 이 학생이나 이
우리 아이들, 유아, 아동, 청소년들은 스스로 본인들이 힘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움에 따라서 그걸로 인해서 본인들이 동기부여도 되고 성취감을 이루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지고 또 자신이 발전해 가는 것들을 느끼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이 힘을 가장 아이들한테 잘 키우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아까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재능이나 기술들을 발달시키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다양하게 또 잘 이끌어서 협조하고 또 거기에 공헌하는 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유능한 인간이 되도록 이렇게 힘을 북돋아 주는 게 우리 부모들이 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힘은 보통 청소년기에 가장 많이 휘두를 수 있는 건데요. 부모님들이 가장 제가 부모 교육을 하면서 가장 마음에 좀 와닿았던 것들이 처음에는 특히 아버님들이 아이들하고 관계를 뭐 여러 가지 직장 문제나 그런 문제로 아이들과 같이 놀이하는 시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여러 가지 교육이나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걸 인식을 하시고 제가 상담했던 어떤 분은 본인이 여러 군데 다니면서 교육을 많이 받으셨답니다. 그래서 그 교육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던 바가 있어서 앞으로 아이하고 많이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캠핑 도구를 뭐 완제품을 몽땅 많이 사셔가지고 자녀에게 캠핑을 가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거를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아시다시피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그런 부모와 함께 하는 행동들을 좋아하지는 좀 않잖아요. 각각 자기만의 시간이나 자기만의 활동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물론 아버님이 그 부분들을 권고를 했지만 당연히 자녀는 그거에 대해서 반응이 별로 좋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아버지가 또 옆에 있는 어머님이 그 아버지의 그 눈치를 보시고 우리가 이번에 가족과 함께 이런 캠핑을 가면 우리가 어떠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 화합이 되고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며 달려서 거의 억지로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여행을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그 차 속의 그 전경을 혹시 상상하시겠습니까? 보통 우리 그 차 속에서 아버지는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같이 여행을 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주변에 여러 가지 경관들을 보면서 감상을 하면서 아버지는 운전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 또 그 옆에 있는 어머니도 같이 맞장구를 치시긴 하지만 그 뒤에 좌석에 앉아 있는 우리 아이의 그 행동은 이어폰을 끼고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으로 열심히 SNS를 하면서 부모님들의 대화에 별로 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그 캠핑장에 도착하지만 그 캠핑장에서도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도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싶어 하시지만 우리 아이들은 또 거기에서도 빨리 귀가를 하자라고 재촉을 하고 그 귀가의 이유는 여기는 와이파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빨리 가야지만 핸드폰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여기서 하는 게 지루하다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불평불만을 많이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그 과정에서 부모님과 또 이 부분으로 또 갈등이 생겨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로 귀가를 하게 됩니다. 귀가하는 과정에서도 아버님은 너무 기분이 좋지 않으셔서 또 방에서 혼자 계시지만 또 엄마는 그 아빠의 그런 여러 가지 그 속상한 마음을 또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서 자녀에게 그래도 너가 아빠한테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고를 하지만 그 아들은 반응은 내가 뭐를 잘못했는데 왜 아빠한테 제가 사과를 해야 되느냐 식으로 반응을 해서 그 방에서 홀로 듣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심란하고 또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 감정에 빠져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있었을 때 문득 갑자기 자녀분이 들어와서 아빠 미안하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본인이 너무너무 그 마음이 풀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들은 각 가정에서 많이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의 생각과 또 부모님이 생각이 다른 경우 또 의도하는 바는 좋지만 그 의도가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각각 그 부모한테 부모가 조정하고 통제하려고 하지만 그거를 같이 합심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들을 거부하는 경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 이런 부분들은 자녀들이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부모와 어떻게 이 부분들을 조합을 할지는 부모님들이 또 다른 여러 가지 또 기회로 또 교육을 받으시면 더 부모님들께서 더 좋은 또 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우리가 접촉 욕구나 소속 욕구 외에 또 힘의 욕구가 있었는데 또 이번에는 보호 욕구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신과 가족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으로서 또 뭐 이런 역할, 또 엄마로서 역할, 여러 가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에 맞추어서 자신과 또 가족을 보호하는데 우리 아이들 역시 어떤 외부에 있는 시처적인 상해나 또 자기의 자존감을 이어받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들을 찾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이 청소년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본인이 여러 그 세월을 사시면서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관을 어느 정도 형성하기는 하지만 이 청소년기에는 아이들이 가치관이나 그런 신념을 형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아직 미완성입니다. 그러나 이런 미완성 시기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상호 연관성에서 성숙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종종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당한 행동은 또 이해할 수 없는 어쩔 때는 본인과 또 타인을 해롭게 하기 위한 그런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게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니고 본인이 이런 행동들이 자신이 원하는 일은 물론 자기 보호자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원하실 때 하는 게 이게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알려주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부모 또한 또 지금 우리 아동들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보통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래들과 같은 옷차림 또 같은 용어 여러 가지 같은 행동들을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요즘 뭐 우리 음악을 듣고 많이 팬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선택을 해서 이 아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안전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부모님들께서 허용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 청소년기에 간간히 뭐 화장을 하거나 아니면 또 문신을 하거나 피어싱을 하거나 염색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로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어떤 분들은 우리 아이가 아침에 학교를 가기 전에 너무너무 화장을 하느라 너무 오랜 시간들을 소요해서 종종 학교에 지각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소연을 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너무 뭐 피어싱이나 부모가 우려할 만한 뭐 문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학교에서 하는 단정한 옷차림, 단정한 뭐 용모를 많이 원하는데 아이들이 뭐 염색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본인이 맞는 그런 특별한 개성 있는 행동을 했었을 때 많이 우려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부모께서 꼭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실 것만은 아니고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성향에 따라서 어떤 아이들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개성이 많아서 또 남들과 좀 다름을 또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보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면 아이들은 그 마음 안에서 자기가 보호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물러서기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너무 지치고 힘들었을 때는 참 쉬고 싶다. 이걸 충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보통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 양육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직장 생활에서 지친 몸들을 또 쉬기 위해서 뭐 휴가도 가시고 여러 가지 충전하는 방법을 또 하기를 하는데요. 우리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학습이나 학교 내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체 활동에서 특히 요즘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여행이나 또 그런 활동들이 많이 제한이 되고 또 그 뭐 특히 학습 과정에서 뭐 운동이나 그런 예능으로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제한이 돼서 요즘 학교 내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이 그래도 꼭 그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의무감에서 벗어나서 재충전을 하거나 재평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고요. 우리가 보통 뭐 농구를 하건 배구를 하건 간에 항상 그 중간에 그 휴식 시간을 갖거나 또 감독이 그 여러 가지 전략을 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처럼 이런 물러서기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들은 처음에 말했던 그런 접촉이나 소속감을 그 달성하기 위해서 가끔씩 우리가 집에서 자기 방에서 혼자만에 있는 시간을 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나 부모님께서는 그 아이들과 대화를 하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 방에 들어가셨을 때 뭐 녹고 없이 들어가거나 그 아이하고 어떤 대화를 시도할 때 아이들의 반응이 너무 그 단어 하나로 끝나서 왜 싫은데 뭐 나가줘라는 그런 표현들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가끔씩은 물러나서 재충전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래서 그들만의 공간에서 혼자 물러나 있는 것들을 원한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존중해주는 그런 또 부모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해서 이 아이들이 지금 뭐 많이 여기 그 청취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 지금 청소년으로 해서 뭐 운주나 약물 복용까지는 가지는 않으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성장 과정에서 아이들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런 행동을 했었을 때 또 방에서 두문불출 나오지 않고 계속 SNS나 인터넷이나 게임으로 또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을 때는 이런 아이들한테 신변에 어떤 중요한 문제가 진행 중이라는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모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개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무인도에서 살고도 싶고 우리가 뭐 뭔가가 벗어나고 싶은 그런 우리가 생존 본능이 우리 위험에서 벗어나서 조용히 그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도 있지만 이제 자녀들에게 보호자들께서 그동안에 살아오시면서 본인들이 했던 여러 가지 그런 노하우들을 아이들이 어떻게 물러나야 되고 어떻게 재충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서로 논의하시고 또 이런 방법들을 또 같이 또 해보시는 것도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와지진 않았지만 물러서기 외에 또 한 가지 또 목적이 또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살아가면서 도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도전을 하고 또 우리가 모험을 해서 여러 가지 자기 성취감을 달성하기 위한 그래서 본인이 자기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전되어야 되는 그런 욕구도 있는데 이 도전이나 모험에 대한 욕구는 여기서 제가 이 부분들을 언급하지 않았던 이유는 보통 청소년기에 우리 아이들이 요즘 뭐 보면 여러 가지 그런 모험적인 행동을 해서 본인이 어려웠던 뭔가 목표 달성을 해서 뭐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수능을 보긴 하지만 그 수능 보는 과정에서 본인이 하나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뭔가 달성을 하고 이걸로 인해서 목적 달성을 하고 모험을 하고 도전을 해야 대한 그런 성취감이 또 발생을 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그런 또 욕구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우리 아이들이 또 아동들 중에서도 조금 이렇게 특별하게 기질적인 부분이나 또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이런 그런 그 목적들을 달성하기 도전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또 행동이나 그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돌출되는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잘 관찰하셔서 위험한 행동이 아니고 이게 스릴이나 쾌락으로 가는 행동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들께서 함께 활동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가지의 목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접촉과 소속감에 대한 욕구였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힘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또 하나는 자식과 또 우리 스스로의 가정을 보호하기 대한 보호 욕구가 있고요. 또 우리가 서로 물러나보는 재충전하는 그런 충전에 대한 욕구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려면 만약 접촉이나 소속감에 대한 욕구는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기여하고 협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들께서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왔는데 평상시 요즘 시험이 좀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본인이 어떤 시도를 했는데 예전에는 뭐 여러 개 성적이 낮았는데 이번에 어느 정도의 성적이 좀 올라서 부모님한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부모님한테 왔지만 이 부모님들께서 엄마 나 저번에 60점 맞았는데 이번에는 80점 맞아서 너무너무 기뻐라고 아이가 와서 부모님한테 그 기쁨을 알렸을 때 부모님의 반응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그래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잘했느냐라고 그래서 같이 그 감정을 어루만져 주면서 그 부분들을 해주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모는 저도 그러는 부모이긴 했습니다만은 보통 그래 너희 반에 80점 맞은 사람 몇 명이나 있었지. 이게 처음에는 물론 칭찬을 해주죠. 우리 아이가 80점 맞았느냐라고 칭찬을 해주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그래 그럼 너희 반에 80점 나온 친구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라고 대부분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이 부모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아이가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기는 해주지만 이 아이가 객관적으로 이 아이의 어떤 수준을 알고 싶어하는 그 분석하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서 우리 아이가 높은 상태에서 점수를 많이 맞는 건데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100점을 맞는데 우리 아이만 80점을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 분석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판단형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종종 아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상담했었을 때 우리 부모님은 칭찬의 인색하십니다. 칭찬을 잘 해주지 않는다라고 되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그런 접촉이나 소속감에 대해서 많이 가질 수가 없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하나의 소속감,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가족에 기여를 하고 또 내가 속해 있는 어떤 학교에서 내가 있던 어떤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지만 어떻게 협동을 해서 이 접촉 욕구를 가져야 되는지를 부모님들께서 이 아이들이 잘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룰 수 있도록 또 칭찬이나 격려도 좀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보통 그럽니다. 우리 접촉이나 소속감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보통 청소년기가 되면 학교에 대한 소속감, 가정에 대한 소속감, 또 또래들에 대한 소속감이 이렇게 3개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3가지의 그 소속감들이 우리가 균형 있게 잡혀져 있으면 아이들이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 우리 보통 초등학교 정도에 있을 때까지 보통 저는 가정법원이라는 곳에서 소년보호 사건일 때 우리 특히 좀 뭔가 문제 행동을 했던 친구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사건에 저는 그런 변호를 종종 합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아이들이 저하고 면담했을 때 가장 많이 했던 것들이 저는 집에 돌아가도 있을 곳이 없습니다. 저는 마치 그 집 가정 안에서 떠도는 섬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가정에 대해서 무조건 우리는 그걸 가정밖 청소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가정에서 떠밀려서 본인들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해서 그 또래들하고 관계에서 또래 안에서 소속감을 찾을 때 그런 부분들이 이 기여하고 행동하기 대신 그 뒤에 나오는 부정적인 접근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 부모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그 가정 내에서 어떤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잘 지도를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힘에 대한 그 긍정적인 접근 방식은 우리가 힘을 가지면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여러 가지 그런 그 학습이나 또 우리가 어떤 본인이 가질 수 있는 뭐 꼭 지식은 아니고 공부는 아니지만 뭔가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재능을 하나라도 갖추고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본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거고 또 그걸로 인해서 본인이 자립하고 독립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런 능력들이 조그만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자녀와 약속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 약속을 하고 나면 부모님들이 저한테 와서 할 때 우리 아이하고는 각서를 쓰거나 뭐 여러 가지 약속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아이는 도대체 왜 이런 약속들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곧바로 이런 행동들, 이런 것들을 행동에 옮기지 않는 것에 대한,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아마도 제가 뭐 이런 용어를 쓰기는 하지만 보통 말씀들을 많이 하시긴 합니다. 뇌가 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뇌 구조에서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런 말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가 왜 이 그 부모하고 약속해서 이 부분들을 거절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면 그 약속을 하실 때 보통 우리가 소통 방법에서 어떤 의사소통 걸림돌을 쓰시는지 보통 우리 부모들은 보통 대화를 하자고 나는 우리 아이와 대화를 많이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아이한테 대화를 하자고 그러면 아이들이 보통 귀가 시간을 더 늦추거나 아니면은 거절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들이 반응하는 거는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건 대화가 아니잖아요. 일방적인 훈계나 저에 대한 뭐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한 비난들이 많이 쏟아질 거기 때문에 본인은 그 회의나 그 대화를 하기 싫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결국은 제가 부모님들한테 여기서 그 드리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 부모님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폭력하고 체벌하고 뭐가 다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방송으로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어색한데요. 이게 그 다른 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다른 그 상대방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이렇게 대화가 이렇게 자유롭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 피드백이 안 들어오니까 제가 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되돌아가서 아까 폭력과 체벌이 어떻게 다르는지 부모님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폭력은 부모님들이 흔히 생각하시길 때는 일방적인 행동입니다. 본인이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부모가 또 우리 힘을 가지고 있는 교사가 또 힘을 가지고 있는 선배가 또 우리 뭐 군대나 어디에서 하는 선임이 상사가 보통 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의 논리로 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어떤 행동들은 폭력으로 우리가 인식이 됩니다. 그러나 체벌에 관한 것들은 우리 보통 상대방의 잘못한 부분, 상대방이 잘못된 점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라고 보통 합리화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부모 교육을 받으신 분 아버님들 중에는 요즘 학교에서 문제가 좀 많다. 너무 체벌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자랐을 때는 제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나는 선생님이 나를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거침없이 저에게 그 체벌을 했던 훈육을 했던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 지금도 그런 교육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과연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그 부정적인 기억이 너무 그 기억에 남아서 어떤 신화처럼 그게 어떤 힘에 대한 욕구로 그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서 맞을 짓을 하면 때려도 된다는 그런 그 통념들로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통념들로 인해서 학교나 부모가 그렇게 폭력은 아니지만 훈계로라도 그런 체벌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강조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이 부분들은 결국 힘에 대한 논리이기 때문에 체벌을 당하는 우리 아동이든지 청소년인들이 어떤 다른
모든 분들이 생각할 때 그럼 체벌에 대한 거는 상대방을 교정하기 위하고 변화하기 위한 건데 그 부분들이 결국은 때렸을 때 내가 그 체벌을 당했을 때 드는 생각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나만 맞아야 되는 거지? 우리 부모님도 저런 행동들을 올바르지 못한 행동,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들을 한 걸 여러 번 지켜봤고 또 선생님들도 받고 여러 가지 내 주위에 있는 어른들이 그런 기성세대들이 많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걸 봤는데 왜 그분들은 왜 체벌이라는 그런 것들을 당하지 않고 우리 힘이 없는 나만 당하는 거지에 대한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이 힘에 대한 것들로 인해서 본인들은 반항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게 부정적인 접근 방식으로 가기 전에 부모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본인이 가질 수 있는 재능 범위 내에서 뭔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또 이걸 도전할 수 있도록 그 부모님들께서 많이 이 부분들을 보호해주면 붙돋아 주시면 이런 긍정적인 독립성이나 능력이 발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보호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 방식은 우리는 그 성향을 가진 아이들 중에서 정말 마음이 요약하고 마음이 착해서 상대방의 마음들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싫어도 그 싫다는 표현을 하지 못하고 상대방한테 그 많이 휘둘리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내가 나의 주장을 잘 못합니다. 내 이 주장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까봐 또 나와 놀아주지 않을까봐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 때문에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는데요. 이 주장에 관한 것들도 여러분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이 부모한테 의존을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 스스로 자기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법원에 우리 그런 문제 행동을 해서 어떤 그 처벌을 받은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서 저는 참 억울합니다. 학교 폭력도 마찬가지고요. 억울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친구들이. 근데 이 억울하다는 이면에는 저는 단지 친구가 전화를 해서 도와달라고 했을 뿐이고 또 같이 함께 또 와달라고 했을 뿐이어서 그 자리에 갔는데 그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집단 폭행의 자리가 됐을 수도 있고 왕따의 자리가 될 수도 있었고 그런 자리였는데 저는 거기 가서 무서워서 저는 그 자리에서 어떤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지켜봤을 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처분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해서 억울하고 속상합니다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켜보고 있는 지금 그 듣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혹시 같은 특히 학교 폭력으로 해서 저한테 부모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보통 우리 아이가 보통 한 10번 정도 많이 학교에서 참고 그거를 이렇게 지켜봤는데도 그 상대방 아이가 도저히 이거는 너무 반응이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이걸 참지 못해서 결국 참다가 한번 했던 행동인데 이 행동으로 인해서 처분을 받았다라고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 부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내가 했던 나의 주장,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가 나한테 했던 부분들이 정말 힘들고 속상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말하지 않고 이거를 어느 정도 억압된 상태에서 나중에 한꺼번에 이거를 표출을 하다가 내가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들이 이런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평상시에 내가 했던 나에 대해서 했던 어떤 부당한 행동이나 어떤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그때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주장을 하지 않으면 또 이런 부분들이 정의라고 생각되지 않는 나쁜 행동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서 결단코
내가 그 부분들을 거부하는 행동, 이런 부분, 또 상대방이 나한테 했던 행동에 대해서 내가 그 부분들을 속으로 안갚음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상대방을 용서해주는 이런 행동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보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또 아이들을 위한 그런 양육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물러서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물러서기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적절하게 이 아이들이 자기 세계에 머물 수 있도록 자기만의 공간, 또 자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부모님께서 적절하게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 또 부모님들께서 함께 또 가족들과 또 이거는 뭐 갑자기 안 하다가 하는 행동들은 아니고요. 평상시에 어렸을 때부터 자주 가족들 간에 어울리고 같이 활동하는 그런 부분들을 갖추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은 물론 처음부터 욕구가 충족이 되었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모님들께서 잘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목적에 대한 부정적인 접근 방식들이 나오는데요. 이 접촉이나 소속감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까 긍정적인 방법으로 내가 했던 기여하고 협동을 하는 방식이 아니고, 우리는 부모님들이 나에게 대해서 격려를 하고 칭찬을 해주는 것도 물론 우리가 내가 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가족이 소속감을 갖는 사람으로서의 인정을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들이 여의치 않았을 때는 아이들은 부당하게 가심 끌기 위해서 행동을 합니다. 보통 우리 그 유아기 놔둔기에 떼를 쓰거나 부모님한테 뭐 정도 이상으로 어떤 행동을 했었을 때 부모님들께서, 우리 저번에도 우리 뉴스에 한번 나왔었죠. 우리 그 문흥동에서 부모님이 아이를 차를 태우고 가시다가 차에서 하차를 하고 그 아이가 밖에서 그 부모님한테 뭐 여러 가지 폭력적인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주위에 있는 또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는데요. 그런 부분, 차에서 아이가 짜증을 내고 부모한테 반항을 하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이 부당하게 관심을 끌다 보면 부모님들이 짜증이 나시고 또 이거에 대해서 어떤 행동이 들어가시면 아이들은 멈추긴 하지만 이 부분들이 더한 행동으로 다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 접촉이나 소속감을 얻기 위한 그런 긍정적인 행동이 아니라 부정적인 행동으로 많이 이 부당한 가심 끌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부당한 가심 끌기를 했었을 때 좀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정이나 학교에서 어떤 집단에 소속되기 위해서 그들의 관심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그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부모하고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동기에 우리가 뭐 떼를 쓰거나 부모님한테 여러 가지 그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할 때하고, 또 우리가 청소년이 되어서 그 보통 가정에서 벗어나서 가정 밖으로 떠밀려 나가면서 아이들이 가출을 하거나 여러 가지 비행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친구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같이 또 그 친구들과 또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가장 이런 행동을 했었을 때는 이 아이가 지금 나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 하고 또 우리 가정에 소속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구나를 잘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신뢰로 할 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싫어했을 때 엄마 나 배가 아프고 머리 아프고 여러 가지 그런 신차로 나타나는 반응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부모님들께서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하셨을 때 어떤 부모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아이가 왜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지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가정에서 아이들이 떠밀려 났거나 또 뭐 더 성인이 돼서 내가 가정 내에서 있을 수 없었을 때 우리가 많이 가출을 하게 되는데, 저는 가정폭력 피해자들과 많이 상담을 합니다. 그 피해자들이 저희 시설에 오셨을 때 되게
보통 행위자인 남편분들이 많이 대화를 시도하시려고 상담을 받으러 많이 오시는데요. 상담을 여러 회차 하시다가 아내한테 귀가를 전용을 하거나 아니면 가출 청소년들이 가출을 했었을 때 부모님들이 뭐 친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자녀들을 행방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출을 한 청소년, 가출한 아내들이 왜 나와 있는지, 그래서 왜 이 복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무조건 복귀만 요구를 하실 것이 아니고 이 가정이 아내나 또 우리 청소년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안전하고 또 우리가 보통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나의 집이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런 표출된 것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냥 여러 가지 회유하는 방법으로 해서는 이 부분들은 계속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출을 한다 그래서 청소년이 가출을 한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친구들한테 뭐 우리 아이 봤는지 뭐 여러 가지 전화 연락을 하고 찾는 것들을 시도를 하지만 청소년들은 그 내용을 다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소년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보통 청소년들이 가출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시설에 왔었을 때 보통 오게 되면 저희는 여러 가지 뭐 아이들에 대해서 인적사항들을 저희가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있다는 것들을 또 보호자들한테도 알려주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시도를 하는데 보통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면 이쪽에서 부모한테 연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고 나면 부모들이 본인들이 와서 자기를 강제로 데려가기 때문에 알려주기 싫다라고 보통 많이 이렇게 반응을 하기는 하지요. 그러나 그걸 저희가 뭐 인위적으로 아이들한테 뭐 알려고는 하지는 않고 저희가 기다려 주는데요. 그렇지만 그 다음날 하룻밤을 자고 나서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사무실 문을 열고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희 엄마한테 전화 왔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전화가 왔냐라고 물어보면 저희들 보통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제 저희가 그 아이한테 인적사항 물어봤을 때 안 알려줬잖아, 아이들이. 부모한테 알리고 싶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아이들은 아침에 부모한테 연락 왔는지를 물어봅니다. 이 아이는 당연히 부모라는 사람은 내가 가정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모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나를 찾을 수 있는 사람,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아이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는 아이들한테 대답을 합니다. 전화 왔더라 라고 말을 하면 아이 표정이 어떨까요? 아이들 표정은 싱긋 웃고 나갑니다. 그 의미는 뭘까요? 아, 역시 우리 부모는 나를 찾는구나. 나를 아직 말로는 화가 나셔서 나가라고.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고 말을 했지만 뭐 어떻게 극단적으로 말하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뭐 호적에서 빼버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듣고 아이가 그런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그런 내가 가정의 내에서 우리 부모로부터 내가 뭔가 버려졌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 부모가 나한테 지금 현재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확인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 확인을 하고 싶어서 아이는 가정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부모가 찾더라. 전화해서 너가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더라는 그 말 한마디가 아이한테는 큰 위로가 되겠죠. 그러나 저는 또 한편으로는 아이에 따라서 아이 성향에 따라서 대답을 달리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찾느라고 전화가 왔긴 왔는데 그 뒤에 부모님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거기서 잘 살라더라. 너가 평소에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자립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싶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거기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교도 보내준다는데 여러 가지 지원 서비스를 해준다는데 거기서 부모로부터 벗어나서
안전하게 잘 살라고 하시더라 라고 아이한테 말을 합니다. 그럼 그 아이 표정은 정말 이제 부모한테 벗어났으니까 나 독립했다라고 아예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할까요? 아니면 그 마음은 어떨까요? 부모가 연락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부모한테 아직은 자녀로서 인정받고 있구라는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 그 뒤에 말해서 그러면 우리 부모가 이런 방법으로 나를 늦히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너무 슬픈 마음들이 그 표정에 너무 서글픈 표정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본다 그러면 이 아이가 왜 집에서 가정에서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부모님들이 근데 그 부모님들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한두 번이겠습니까? 처음에는 달래도 보고 또 처음에는 회의도 해보고 여러 가지 때려도 보고 같이 울어도 보고 온갖 방법을 다 썼지만 이게 이제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저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 부분이 그 감정 전달이 되질 않았어요. 이번에도 제가 어떤 겪은 내용 중에서도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자녀의 인권은 있는데 부모의 인권은 없나라고 저한테 항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자녀 그런 행동들 때문에 이런 부당한 관심 끌기가 이게 처음에는 단순하게 가출을 하거나 뭔가가 뭐 간단하게 뭐 편의점에서 뭔가 물건을 절취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을 하지만 이게 점점 그리고 나서 다시 집으로 귀가를 하고 그 귀가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처음에는 뭔가가 조금 이 아이에 대해 관심을 써보고 부모들도 옆에서 보호자들도 다른 여러 가지 형제 자매들도 아이한테 관심을 많이 써서 이게 내가 얻고자 하는 욕구의 목적이었어 라고 해서 조금 마음이 풀어졌다가도 이런 행동이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부분들이 다시 또 반복이 되면서 정도도 심해지고 빈도도 잦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들을 어떻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는 자녀의 행동을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의 행동을 부추기는 방법 중에서 제가 아까 말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주의를 주고 잔소리하고 달래고 불평하고 또 설교하고 꾸짖는 방법 그런 것들로 해서 의사소통의 걸림돌들을 쓰시면서 자녀와 접촉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자녀들의 아까 했던 그런 부당한 관심 끌기에 대해서 아주 부추기는 방법 중에 가장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이들한테 그 어떤 것들은 회유를 하고 어떨 때는 충고를 하고 어쩔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가 아이한테 화를 내고 여러 가지 하지만 이 부분들을 부모님들께서 그 여기서 말하는 대신에 나 전달법이나 논리적 결과를 통해서 자녀와 마찰을 줄이는 건데요. 이 나 전달법이라는 것은 나입니다. 아이입니다. 아이 메시지인데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너는 이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너의 이런 행동, 이 행동이라는 거는 그냥 구체적으로 아이가 했던 우리 자녀가 했던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비속어를 썼으면 비속어를 쓴 대로 비속어를 쓴 대로 아니면 그 아이가 했던 행동에 거친 행동에 대해서 그대로 표현을 하시면서 나는 너의 어떤 언어나 어떤 행동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속상하고 힘이 들다라는 감정 표현을 해주시는 게 그게 나 전달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논리적인 결과는 본인이 생각하고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행동하기가 어떻게 이거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는지 비합리적인 신념이 어떻게 합리적인 신념으로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부모님께서 이 결과를 통해서 아이하고 마찰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 그 비생산적인 방법으로 관심을 끄는 행동들을
또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반응하시기보다는 무시하고 이런 부분들이 가정이나 또 학교에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이 뭐인지 같이 찾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그동안 지금 시간이 한 시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좀 쉬는 시간을 갖고요. 한 10여 분 쉬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것들은 우리가 아이들, 아동 청소년들 목적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 중에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접촉이나 소속감, 힘, 보호, 물러서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여기에서 부정적으로 우리가 이 얻기 위해서 이 목적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부정적으로 접근을 많이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이 여기에서 가장 그 접촉이나 소속감을 얻기 위해서 부정적인 접근 방법으로 먼저 부당한 관심 끌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접촉이나 소속감은 자존감하고 연결이 많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동이나 청소년도 있지만 모든 인간관계에서는 우리가 행동을 했었을 때 뭐 부부, 부모, 자녀 또 직장에서도 많은 이런 경우들은 번번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보통 보면 이 자존감은 어려서 우리가 접촉이나 소속감들이 제대로 또 우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보통 보통 남녀 관계든지 뭐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보통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관심 끌기가 있는데 이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지금 부부 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부부 갈등에 있을 때 가장 큰 상황들이 이 접촉과 소속감에 대한 부정적인 접근 방법을 가장 많이 쓰십니다. 보통 부부 싸움 하실 때 그 본인들이 처음에 가졌던 마음들은 내 아내가 또 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정말 뭐 초등학교 때까지는 내 말도 잘 듣고 정말 순종하고 정말 착한 아이였고 학교에서도 회장을 할 만큼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 아이였는데 이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들어가서 좀 달라졌다. 내 아내가 결혼을 했었을 때는 너무너무 지고지순하고 또 친절하고 순진하고 예뻤는데 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아내가 더 극성맞고 더 행동하는 것들이 점점 더 남성적으로 변해간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 내용들은 어떤 내용하고 연관이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감이 많이 충족이 되어 있는 사람. 우리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이 뭐 조금 옷을 허술하게 입었어요. 그 옷을 허술하게 입은 사람이 지나가서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 아, 저 사람 노숙자 같아. 라고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됐었을 때 그걸 보고 있는 그 상대방이 만약에 돈이 많은 사람, 뭔가가 지위가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가리키면서 뭐라고 비아냥대듯이 말을 했었어도 그 사람 반응을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은 그냥 지나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 저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구나. 내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는가 보다라고 그냥 지나가는데 그분이 진짜 여러 가지 좀 힘든 분이셨단 말이에요. 뭐 진짜 뭐 길거리에서 힘이 들어 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뭔가가 좀 노숙자처럼 힘드신 분이었다 그러면 그분은 정말 그 사람들한테 죽일 듯이 달라들 것 같아요. 달라들면서 너가 나에 대해서 뭐를 도와준 게 있느냐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폭력적으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마음 한구석에는 뭐가 들었냐면 내 마음속에가 뭔가가 빵빵하게 뭐 재능이 있건 내가 뭔가 잘할 수 있는 거 뭐 여러 가지 뭐 지식이나 뭐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자기를 스스로 내가 많은 자존감이 향상이 돼서 자기를 스스로 사랑하고 자기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 그러면 그 사람들 반응은 그렇지가 않죠. 그러나
내가 가슴이 뻥 뚫려서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런 부분들 접촉이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인정받고 또 나에게 관심 받았던 대상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 힘든 상황에서 사셨다 그러면 그분들은 주위에서 누가 뭐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보통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요. 이 청소년들이 가장 저희가 같이 아이들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거나 뭐를 했었을 때 아이랑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저희가 그 동행을 하면서 뭐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이든지 아니면 옷차림이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바꾸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얘들이 바로 반응하는 말들이 저한테 왜 제가 창피하세요? 왜 이렇게 가면 안 되나요? 라고 바로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했었을 때는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예민하고 또 아이들이 여러 가지 상처들을 받았기 때문에 주위에 다른 사람이 그런 시선이나 그런 부분들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행동이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자기의 개성이나 자기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응을 짜증을 내거나 그렇게 합니다. 이러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받고 인정받고 또 그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집단에서 소속감들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생활을 하면서 주위의 시선을 우리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걸 또 받기 위해서 우리가 부당하게 상대방들한테 좋은 시선이든지 좋은 관심이든지 간에 그런 부분들을 관심을 끌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또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짜증을 하면 또 다시 멈췄다가 또 다시 그런 부분들 아까 제가 정도가 더 심해지고 정도가 높아지고 빈도가 잦아지는 것처럼 점점 다시 반응을 하는 것들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을 때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다른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하지만 그 부분들이 본인이 다음에 힘이 생겼을 때 올라가면 본인들이 다시 가해자로 또 바꿔지는 경우들도 많이 지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아까 가졌던 힘을 우리가 어떻게 부정적인 접근 방법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타나는 반응들인데 우리가 그 힘을 갖고 싶어 하는데 힘을 갖지 못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억압하고 나를 억누르려고 했었을 때 그런 나오는 반응들은 보통 반항입니다. 이 반항을 했었을 때 우리가 보통 그 두더지 게임을 하셨을 때 그 보통 두더지가 어떨 때 우리가 망치로 때리나요? 튕겨 나왔을 때 우리가 때리는 것처럼 그 부분들이 가장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힘을 과시하려고 그러고 힘을 나타내려고 했을 때 그것도 이제 부정적으로 나타냈을 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행동들이 반항입니다. 이 반항이라는 거는 내가 그래 당신들이 나한테 그렇게 억압을 한다는 말이야. 나를 누르려고 한다는 말이야. 라는 걸로 생각을 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너희를 오히려 통제할 거야. 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의 분노 표출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행동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타인을 통제하거나 또 본인이 통제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보통 어떤 경우죠?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많은 뭐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들을 했었을 때 그 부분을 그때그때 많이 표현하시지 않습니다. 뭐 아까 말하는 것처럼 아이메시지를 통해서 그때그때 뭐 너의 그런 행동들 때문에 내가 어떤 감정을 갖는지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 부분이 보호자가 선생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부모님들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말로 해야지만 꼭 알겠니? 내 비언어적인 행동으로만 봐도 그건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뭐 부부싸움을 하건 자녀들이 문제 행동을 일으켰을 때 부모의 굳은 표정, 또 뭐 설거지를 했었을 때 그릇이 우당탕탕 소리가 나거나 걸어 다녔을 때 그냥 투벅투벅 걷는 소리, 이런 모든 행동들은 자 봐라, 내가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나 지금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표현을 하고 계시지만, 어떤 사람들은 좀 눈치가 빨라서 그것들을 잘 알아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들은 그거를 못 알아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성향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렇게 세세하고 세밀하지 않는 친구들, 그런 꼼꼼하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알아채기 힘듭니다. 주변에서 관찰력이 없거나 그러신 분들은 그거 하나하나를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의사 표현을 알지 못해. 그래서 본인들은 아, 저 사람은 그냥 그걸로 나를 인정을 했나 보다, 넘어갔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령 아이가 계속 귀가 시간이 늦거나 뭐 잘못된 행동을 계속을 하면 보통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한테 10번을 말을 했으면 그래도 한 번은 하는 신용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래서 그걸로 화를 많이 내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원래 목적은 그거였거든요. 내가 아이한테 그 부분들을 지적을 했다는 거는 이 아이가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고 바람직하게 행동을 해서 그 아이가 또 가정교육이나 사회에서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사람으로 또 키우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하시긴 하는데, 이게 그렇게 9번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거를 들어주지 않음에 대한, 원래 목적은 그 교육에 대한 목적이었지만 나중에 내가 나타나는 반응은 감정이란 말이에요. 너가 나를 뭘로 아는데? 내가 부모잖냐? 내가 엄마인데? 너가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하며? 내가 선생님인데, 엄마인데, 부모라는 이름으로 그 감정에 대한 표현을 아이한테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억압했던, 억누렀던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을 한꺼번에 표출을 해서 저번에도 너가 나한테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잘못을 했고 하는 것들을 나열을 해서 뭐 녹음 테이프 틀듯이 계속 그 아이가 행동을 할 때마다 그거를 반복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물론 우리 부부 갈등에서 보통 그 남편분들이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그럽니다. 저희 아내는 너무너무 영리해요. 어떻게 하면 어쩌면 그 예전에 결혼할 때부터 우리 시모가 나한테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아니면 임신했을 때 남편이 나한테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결혼한 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거를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와서 내 귀에 못이 막 박히도록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너무 질리고 힘들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내가 왜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해서 계속 그 무슨 상황이 발생했을 때마다 또 반복해서 녹음 테이프 들듯이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부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그때 그 감정이나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어루만져 주거나 이 부분들을 인정을 해줬더라 그러면 그때 상황에서 감정이 사그라들었을 건데, 그냥 보통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넘어갔거나, 아니면 뭐 부부싸움은 칼배기라거나, 뭐 부모 자녀 간에 자녀가 뭐 부모라는 사람은 당연히 자녀한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가정교육이라는 미명하에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라고 해서 합리화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그 감정을 어루만져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감정들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상대방들은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나오는 처방처럼 그런 부당한 관심 끌기에 대해서 처방은 아까 아이메시지로 해서 그때그때 상대방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내 감정이 어떤지에 대해서 최소한은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상대방이 이거에 대해서 슬프구나, 속상하구나, 화가 나는구나를 알아서 그 부분에 관해서 다시는 행동했을 때 그래도 머릿속에 이 행동을 했으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뭐 내 아내나 누가 어떤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속상했지 화냈지다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뭐 180도 바뀔 수는 없는 것처럼 우리가 했던 행동이 10번에서 8번, 8번에서 7번 차근차근 이게 교정은 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내가 너한테 꼭 이 말을 해야지만 되느냐라고 보통 그러죠. 뭐 이를 사랑한다. 뭐 그런 우리 그런 접촉에 대한 그런 감정에 대한 표현들을 꼭 해야지만 않아요. 그냥 얼굴 보면 알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아까 드렸을 것처럼 절대 얼굴을 보거나 그런 비언어적인 태도로 해서 알아차리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은 더더군다나 더 그러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이 아이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부당한 가심 끌기를 하거나 뭐를 했었을 때 아이들이 우리가 사랑에 대한 미움에 대한 반대말이 뭘까요? 사랑에 대한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죠. 무관심이잖아요.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이렇게 부당한 가심 끌기를 계속 할 때 어떤 부모님들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투명인간 취급을 합니다. 없는 사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가슴에 너무너무 큰 상처를 받고 부모로부터 내가 버림받았다는 느낌, 또 내 이 가정에서 내가 속한 공간이 없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찾아서 또래들한테 거기서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법원에서 판사님이 재판하실 때 항상 말씀하십니다. 이 재판에 서 있었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거기 뒤에 앉아있는 부모님들한테 항상 물어보십니다. 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말씀을 하실 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제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가 원래는 엄청 착하고 어렸을 때도 정말 순종적이고 정말 바른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기에 들어서 아이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친구가 아닌 거죠. 지금 우리 아이도, 이 자리에 서 있는 아이도 어쩌면 다른 부모님이 똑같이 그 말 하지 않을까요? 이 친구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내 아이도 똑같이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그러면 잘못된 친구는 어디가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게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아이면 모르겠지만 이거를 합리화해서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면 이 부당한 가심 끌고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내가 했던 행동이 누구 때문에라는 것들로 많이 합리화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부모님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부모님께서 잘 알고 계시면 조금 아이들이 왜 이 부당한 가심 끌기가 어떤 건지 아이가 귀가 시간이 늦어서 앞으로 차후 몇 시까지 우리가 귀가하도록 서로 약속을 하고 대화로서 약속을 했지만 그 아이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들 친구들과 놀다가 머릿속에 문득 엄마와 약속이 생각이 나서 놀다가 친구들한테 그래도 용기를 내서 거절을 하고 집으로 뛰어오는 그 땀 뻘뻘 흘리면서 뛰어오는 마음, 또 집에 들어와서 부모한테 내가 엄마하고 약속했던 거 깜빡 잊고 내가 친구하고 놀다 늦게 생각이 나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그 반응하는 부모님의 태도, 그게 본인이 합리화를 하려고 하는 건지 진짜 부모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친구들과 또 거리를 두고 본인이 달려왔는지에 대한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게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와 약속이 기억이 나서 이렇게 늦게라도 달려와 주는 내 아이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는 빨리 기억이 더 빨리 나서 엄마와 약속을 잘 지켜주는 우리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이 한 번 더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우리가 힘을 가지고 싶어 하는데 이 힘을
우리가 공부도 잘해야 되고 부모 말도 잘 들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재능도 좀 있어야 되고 친구들 안에서 인기도 좀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좀 가져서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좀 조종하고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경우에 이 아이들은 거꾸로 반대로 부당하게 접근하는 방법이 반항입니다. 그래, 내가 어떤 이 부분들을 너가 나를 통제하려고 하지만 나는 통제당하지 않아.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너를 대신 통제할 거야. 그 통제라는 거는 부모한테 반항하는 거잖아요. 반항하실 때 자녀들이 보통 부모한테 뭐 요즘은 초사여서 그 시기에도 아이들이 많이 문제 행동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점점 갈수록 또 우리 기질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찍 좀 그런 성향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청소년기 가면 아까 힘이 어떤 힘으로 나타나냐? 완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아까 제가 우리 부모 교육에 있었을 때 아빠들이 많이 했던 행동. 제가요, 예전에는 때려도 보고요, 달래도 보고 했었었는데 옛날에는 많이 때렸죠. 근데 지금은 안 때려요. 대화로 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대화를 할까요? 청소년기 들어서 대화를 하는 이유가 그거는 당연히 아이가 힘이 갖춰졌잖아요. 내가 예전처럼 완력으로 아이를 억압할 수가 없는 상황에 온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폭력을 안 쓰시는 거죠. 오히려 체벌하는 그런 도구들을 잡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모님도 그러셨어요. 둘이 몸싸움을 하는데 본인이 밀리셨대요. 물론 밀리죠. 힘에서 그거를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아이들한테 그걸로 부모님들이 한다는 거는 너무너무 아까 오히려 그거는 그래 당신들은 나를 통제할 수 없는 존재일 뿐이야 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더 아이가 부모와 힘겨루기로 감정을 표시하고 반항적인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자녀와 힘겨루기 할 때 많이 하죠. 소리를 막 지르시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등짝을 뭐 때리시거나 뭐 여러 가지 뭐 같이 맞서는 경우들이 많은데 부모들이 보통 그렇게 하죠. 내가 얼마나 힘이 센가 한번 봐볼라. 나는 너를 어떻게 할 수 있어. 근데 부모가 화나게 하고 나서 보통 요즘 청소년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신고의 의미가 그거거든요. 내가 너를 화나게 하고 그 화나게 해서 도발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힘으로 나를 억압하려고 했었을 때 그거를 나는 공권력을 동원해서 나는 막겠다라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 수준이 되면은 그건 어떤 상황이 되냐면 부모하고 우리 아이하고 똑같은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내렸다라고 아이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그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당하시고 오히려 더 화가 나셔서 오셔가지고 붕괴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통념도 있으시죠. 아까 제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오죽했으면 그 아이를 때렸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때린다는 의미는 나는 너한테 다른 방법을 제시를 할 수가 없어. 오로지 이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야 라고 아이한테 말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가장 그 자녀들을 도발하고 학생들을 도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뭔가가 문제 행동을 많이 했었을 때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반 아이들, 교우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 아이를 불러 세워서 그 아이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럼 그 아이가 자기 잘못을 지적했었을 때 선생님은 네 죄를 네가 알렸다는 식으로 지적을 하십니다. 그럼 그 다음에 선생님은 학생의 반응을 어떤 반응을 기다리고 있냐면 잘못했다.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그런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이는 거기서 사과할까요? 잘못했다고 인정을 할까요? 아니죠. 그 뒤에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단 그분들이
아, 저 애는 교사한테 어떻게 했어요? 지금 힘으로써 억압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고 네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그 아이들한테 내 힘을 과시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이 자주 쓰는 말 개기죠. 선생님한테 그런 게 어쩐다고요? 뭐라고요? 어쩌라고요? 하면서 개기는 것처럼.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들아 봐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선생님한테도 나는 개길 수 있는 사람이고 반항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아이들한테 나를 만만치 않게 보게 하기 위한 내가 힘이 있는 존재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족 구성원 안에 앞에서 아이를 꾸짖는다면 체벌을 한다면 그 아이는 똑같이 행동을 하죠. 절대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를 않죠. 부모님들이 저한테 와서 가장 화가 난다는 것들이 그거고 이 애는 절대 자기 행동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게 너무 화가 난다라고. 인정을 해야지 그 다음 단계를 나갈 건데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모를까요? 자기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알죠. 선생님은 교실 안에서 아이를 그렇게 불러 세워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조용히 상담실로 가서 1대1 대면으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감정들을 아이한테 이야기를 하고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너를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 아이는 1대1이잖아요. 힘겨루기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런다면 거기서는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하죠. 가정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반항을 하고 아까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보면은 아이를 꺾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지만 너 봐라 나는 이럴 사람이다. 보통 부모님들이 많이 하는 것이 완력으로 완력은 체벌하고 마찬가지겠죠. 체벌이나 폭력으로 아니면 경제적인 걸로 뭐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뭐를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에게 힘을 과시해서 아이들을 이기기 위해 생겨루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 그런 아이한테 어떤 본인이 좋아하는 장소나 뭐 요즘 아이들은 뭐 카페나 그런 거 가기 좋아하니까 그런 곳에 가서 조용히 아까 선생님이 하셨던 것들처럼 부모가 얼마나 내 아이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아이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지를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 아이는 반응이 아까처럼 그렇게 반항하는 아이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통 그러기도 하고 또 하나는 부모님의 대처 방법 중에 근데 어떤 아이들은 보통 제가 그 법원에서 만나는 아이들의 보호자들을 많이 그 가정 환경이나 그런 것들을 파악해 해서 만납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들이 보호자기 때문에 이 아이가 조금이나마 그런 좀 약한 처분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을 숨기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것들을 알려서 더 과한 처분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방어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 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결코 아이의 잘못한 행동을 숨겨주시는 게 아이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아이는 부모님들이 그런 부분을 숨겨주고 뒤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을 해줌으로써 이 아이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내 부모는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줄 거라는 그런 의존성이 길러지기 때문에 본인이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보통 우리 그 교육을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로 그 부모 교육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그 부분들이 오셨을 때도 그렇게 말씀을 되게 이제 아버님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자녀가 성적인 문제로 이렇게 성추행, 성희롱이나 뭐 그런 문제로 해서 했었을 때 오시면 부모 아버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아버님들이 저한테 항상 오시면 오리엔테이션 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은 법이 잘못된 것 같다고. 내가 학교 다닐 때는 보통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요즘 추행이라고 말하는
접촉하는 거, 뭐 여기서 이제 뭐 가슴을 만지거나 뭐 치마를 들어 올리거나 뭐 여러 가지 고무줄 끄기 뭐 여러 가지 그런 행동들을 예전에는 많이 했었었는데 그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건 어떤 걸로? 놀이로. 짓궂은 장난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를 안 삼았는데 그 시기는 다 성적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지금 어떠된 게 이렇게 법이 잘못돼 가지고 이런 거를 문제 삼고 이걸로 처분을 한다라고 오셔서 이의 제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대답을 해드려야 될까? 부모님들이 가장 자녀들한테 많이 하는 말, 내가 10번을 말을 하면 그래도 한 번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된다라고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근데 상식이나 뭐든 우리가 뭐 진리조차도 우리가 시간이 가면 사회적인 여러 가지 합의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아까 폭력이나 그런 교사들이 했던 체벌, 폭력, 또 어렸을 때 했던 여러 가지 성에 대한 접촉, 부정적인 접촉, 그런 부분들이 허용되는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그때는 억압됐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지금은 허용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 맞춰서 아이들 자녀도 똑같이 그걸 같이 교육을 시키셔야 되는데 예전에 머물러서 예전에 왕년에 나 이렇게 했던 영훈남처럼 말씀하셔서 오히려 내 아빠도 괜찮하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을 가정 내에서 이건 허용한 분위기인데 이 부분들을 학교나 사회에서 이걸 허용하지 않아서 이걸 부당하다라고 인식되게 만들면 그거는 부모님들이 정말 잘못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아까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뒤에서 끊임없이 해결해 주시려고 노력하는 거. 금전적이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 학폭위에서도 많이 그러십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게 아이들이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게 얼마나 용기 있는 행동인지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간과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부모님들은 저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지도하고 또 자녀가 요구하는 불합리한 요구에 양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사고를 치고 끊임없이 문제 행동을 하는데도 부모님은 이 문제가 또 남한테 알려질까 봐 내가 받는 사회적인 시선 또 내가 가정교육 때문에 가정교육으로 인해서 잘못된 자녀 양육을 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알까 봐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본인들이 이 부분들을 아이들한테 매번 양보하고 매번 무마해주는 이런 잘못된 행동 등은 아이들의 행동을 더 정도를 높이는 거고 빈도도 낮추는 높이는 행동, 잦아지는 그런 결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자녀가 스스로 잘못된 선택이든지 잘된 선택이든지 간에 그 부분들을 결정을 내리도록 지도를 해주고 잘못된 선택에 대한 거는 나중에 본인이 거기에 대한 행동의 책임을 지겠죠. 그리고 불합리한 요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금전적으로 뭐가 들어가더라도 부모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감당을 해주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가정폭력 과정에서 그러잖아요. 자녀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돈 문제를 일으키고 이거를 끊임없이 엄마가 아버지 몰래 갚아주고 또 그거를 또 행동을 또 반복하고 해서 결국은 카드빚이 되는 거고 이 카드빚 때문에 이 아이가 사회에 또 취업하는 데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또 그런 처분들 때문에 나중에 살아가는데 불리하게 될까 봐 부모님들이 옆에서 본인이 힘들어도 계속 해주시다가 벅차서
나중에는 오히려 그 자녀한테 맞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부모님이 그렇게 내가 온갖 뭐 경제적인 거며 내 온 힘을 다해서 도와줬는데도 자녀한테 그런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진행이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에 관한 것들은 아이가 그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부모가 개입하시는 것보다는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거나 아까 요구에 대해서 매번 양보하시지 말고 기준을 아이들이 보통 그러거든요. 부모들이 계속 참다가 아이가 비슷한 행동을 했는데도 한번 그날이 여러 가지 억압된 것들이 갑자기 표출돼서 나오는 때가 있거든요. 행동은 특별하게 큰 행동은 아니었거든요. 평상시와 비슷한 행동이었지만 내가 참을 대로 참다가 도저히 못 참아서 이게 표출이 된 건데 그때는 부모님들이 이성을 잃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자녀들한테 엄청 표출을 많이 하시거든요. 옛날 일까지 끄집어내시면서. 그런데 그 아이가 받아들이는 거는 부모가 나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이거 화가 나시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 부모가 오늘 기분이 나쁜 날이야. 예전에는 본인이 기분이 좋을 때는 아무 말 안 터마 오늘은 어디서 기분이 좀 나빴나 보지? 그래서 오늘 나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야 라고 아이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동안에 우리 집이 시끄럽고 집안 분위기가 무거운 거 싫고 아이한테 매번 말을 했었어도 들어주지 않음에 대한 여러 가지 안타까움, 속상함 때문에 내가 마음속에 억눌렀던 그 감정들이 할 수 없이 이제는 더욱 더 억압할 수 없는 상황이 됐었을 때 표출한 건데 자녀들은 그거를 인식을 하지 못하죠. 그냥 나에게 본인의 감정을 해소하는 도구로 생각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효과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화내는 부모가 오히려 아이는 그걸로 탓하죠. 별것 아닌 걸로 부모가 표출을 했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폭력적인 행동을 했고 은사를 했고 그래서 나중에는 오히려 그 책임 전가를 부모한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한 거는 항상 그때그때 감정을 표출하시고 한계를 설정하시고 그 안에서만 타협을 하셔야 되는 거고 물론 자녀를 양육을 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뭐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를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자녀의 한계,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그런 한계는 점점 넓어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한계 내에서 우리가 타협을 하고 자녀가 화내는 것에서 위협당하지 않고 어제 잠깐 TV를 봤는데 형사분이 나오셔가지고 조폭하고 그 조서를 받았을 때 눈싸움에서 기싸움에서 앉으신다고 앉기 위해서 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는 것처럼 가정 내에서도 어느 정도의 부모로서 그런 자녀를 통제할 수 있는 저는 그 소년보호 사건에서 가장 크게 하는 내용이 그거거든요. 부모의 자녀에 대한 보호 감독 능력을 많이 합니다. 보호 감독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아이들을 어떻게 통제를 잘하고 보호를 하고 계시는지가 가장 큰 관건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차후에 다시 일탈을 했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또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녀가 항상 그 기준 안에서 또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한 무한한 포용력보다는 어떤 기준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 양가품이라는 건데 이 양가품은 보호를 받고 싶어. 내가 보호를 받고 싶은데 아까 긍정적으로 하려면 내가 내 주장도 잘해야 되는
라고 아까 나왔었죠. 내가 보호를 받았을 때 주장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고 또 상대방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건데 이 부분이 힘드니까 힘드는 경우에는 아까 속으로 내가 지금 이거 당하고 있는 거는 뭐 한 거야? 내가 힘이 없어서 당하는 거고 내 이 상황에서 나를 보호를 받지 못함이야라는 마음 때문에 두고 봐라. 내가 다음에 뭔가가 힘을 갖추면 너한테 복수를 하겠다, 안갚음을 하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들은 안갚음이 가장 크게 나오는 거는 뭐 가정폭력으로 많이 피해를 받던 우리 어린 자녀들이 다음에 본인들이 자라서 성인기가 되고 해서 노약해진 부모한테 오히려 또 학대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또 우리 보통 뭐 아까 학폭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학교 폭력으로 여러 가지 뭐 저학년일 때 힘이 약했을 때 많이 힘들었던 친구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본인보다 또 힘이 약한 사람들한테 또 다시 그런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그런 안갚음에 대한 부분들은 보통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그 부모님들께서 자녀한테 너 이렇게 행동하려면 이건 조금 좀 세게 말하는 건데 나가서 차라리 뒤져버려라 하든지 아니면 뭐 넌 내 자식이 아니다 호적에서 빼be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은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저희들한테 와서 저는 내 온몸에 있는 피를 다 빼버리고 싶다. 그 사람들의 자녀라는 것들을 저는 인정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 부모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내가 부모님들은 그렇게 말씀하면 내가 그 말이 진짜겠습니까? 얼마나 내가 화가 났으면 속상했으면 내가 호적에서 뺀다는 이야기를 할 것이고 어떤 부모들은 뭐 정신병원에 쳐넣겠다라는 말씀을 하실 거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부분들이 아이들은 정말 마음에 비수가 꽂죠. 그럼 비수가 꽂히면 거기에 대한 안갚음은 뭘로 할까요? 그래? 당신들이 그걸 바란다는 말이야? 그럼 내가 그렇게 해줄게. 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을 나는 할 거야. 그게 오히려 상대방을 안갚음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상대방이 계속 속상하고 힘들게 하는 우리 자살을 결심하는 사람들에서도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 내가 죽음으로써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을 마음에 어떤 생채기를 내고 상처를 복수하는 마음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정말 나는 보호하고 싶고 내가 보호받고 싶고 정말 나를 이 안에서 정말 올바르게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 그래?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뭔가가 문제를 발생했을 때 보통 부모들이 정말 극단적인 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었을 때 그래 두고 봐라. 당신이 원하는 것이 그거였단 말이지 그럼 나는 그걸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이가 정말 그 속마음이 부모들한테 주인 선생님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정말 내가 여기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그런 사람이고 싶다는 하나의 그런 마음인 것을 알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안갚음할 때도 똑같이 아까 힘겨루게 하는 것처럼 계속 뭐 학폭이나 뭐 가정폭력이나 뭐 모든 똑같은 그런 부정적인 접근 방식이 유도를 하는데요. 부모는 아까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완력, 뭐 경제적인 거, 뭐 여러 가지 그런 걸로 아이들을 이렇게 너는 나한테 꼼짝할 수가 없어 라고 해서 거기서 아이를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또 상처를 준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상처를 줘서
똑같이 너는 나를 어쩔 수 없다? 이길 수 없다라고. 나는 너한테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속해 있는 도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보통 우리 많이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까 제가 또 다시 반복하지만 보통 맞을 만한 짓을 했을 때 맞는다라고.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많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또래들끼리에도 그 말들을 많이 해요. 선배나 후배한테 너 나한테 맞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너는 충분히 맞아도 된다라. 우리 집단 그 리치를 했었을 때 보통 그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왜 내 선배를 건드렸는지, 내 친구를 왜 했는지,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상대방을 가해 행동을 할 수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그 부분들은 내가 얼마만큼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리고 지금 다른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내 주위에 있는 후배 또래들한테 전화해서 그 자리에 오도록 하고 있는 이유. 내가 어떤 무리를 지어서 그 안에서 내가 서로 같이 어우러져서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뭐 일진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학교에서 내에서 그런 상황들. 그렇게 같이 무리를 지어서 다니면 다른 사람들은 그 힘 있는 사람의 그 우산에 스며들어서 자기가 보호받는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또 똑같은 옷차림, 똑같은 머리 모양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본인들이 그 안에서 결속력을 가지는 그런 부분이지만 그것들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방법이 아니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무리를 지어서 상대방한테 린치를 가하거나 여러 가지 행동을 했었을 때 그 부분들이 상대방은 똑같은 상처를 주고 똑같이 보복을 하는 경우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부정적인 행동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비아냥거리는 거죠. 네 그럴 줄 알았어. 뭐 네가 얼마나 가겠어. 작심삼일이지 라고 하는 비아냥거리는 말투나 아까처럼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는 걸로 어떤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거나 이게 정서적인 것도 하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폭력이라는 거는 정서적인 폭력도 있고 경제적인 폭력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완력이나 폭력들이 있잖아. 이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보다 힘이 더 약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처벌을 하거나 멸시를 하거나 한다 그러면 아이들은 기가 꺾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기가 꺾이긴 하지만 그래도 본인은 지렁이가 아니기 때문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데 나도 그럼 당신들한테 대갚아주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부모가 이를 행동을 함으로써 화가 나게 하는 그런 행동을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대하실 때 어떤 그런 처벌 위주보다는 자녀들이 제가 그 페이스북에 친구로 되어 있는 서천석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녀들한테 본인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을 때, 어떤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을 때, 자녀의 행동으로서 너무 힘들었을 때는 그냥 가만히 지켜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뭔가가 도저히 내가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을 때. 근데 우리는 보통 그 방법들을 어디서 찾으려고 생각을 하시냐면 내가 그 전에 내 부모로부터 받았던 양육 방법에서 많이 찾으십니다. 그 방법에서 찾다 보니까 이 방법이 좋은 방법들은 아니죠. 그래서 주변에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은 아동들도 뭐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그 학교 상담 선생님이 클래스나 그 위센터들도 있고요. 또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각 뭐 우리 구나마다 뭐 문화의 집, 뭐 상담복지센터, 뭐 수련원, 수련관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이 부분들을 혼자 감당하시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찾아가셔서 또 부모님들이 저는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종종 읽습니다. 이 사랑의 기술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가 하나의 전문적인 자격증을 취득을 하더라도 우리는 필기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실기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하물며 내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 가족,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걸로 생각을 하십니다. 내가 경험했던 걸로 인해서. 자격증 취득할 정도의 공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지 않나요? 그래서 열심히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기관들을 찾아가셔서 도움을 요청을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혼자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보다 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안 되셨을 경우에 더 큰 악순환이 돼서 정말 아까 이런 부정적인 접근 방법들이 점점 그런 정도가 높아져서 이제는 손을 쓸 수 없을 정도가 됐을 때는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셨을 때 오셔서, 저가 상담했던 어떤 부모님이 그러셨습니다. 저희 아이가 너무너무 감당할 수가 없을 만큼 힘들어져서 정말 제가 어쩔 때는 같이 자녀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상담을 하면서 다른 방법들을 알려드렸었는데요. 그 방법을 쓰시고 저한테 전화 와서 우시면서 제가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을 들었습니다. 내 아이가 다른 곳에서, 우리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밤을 새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제가 부모로서 한 번도 경찰에서 이렇게 전화가 오지 않고 여러 다른 곳에서 그런 힘든 전화들이 안 오고 내가 편안하게 잠을 잤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양심에 찔린다고, 부모로서 그런 내 마음이 너무너무 속상하고 화가 난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부모도 쉬어야지, 에너지를 아까 제가 물러나게 하는 것처럼 충전을 하셔야지만 그것도 힘이 생기셔서 자녀들을 양육을 하실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힘들게 생각하시지 말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러는 것처럼 부모님들도 한 번씩 힘드실 때마다 그런 내가 표출할 수 있는, 또 이 부분들을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곳에 찾아가셔서, 물론 전화를 하시는 것도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그 전화 수화기를 드실 겁니다. 그리고 또 찾아가셔서 대면 상담하시기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나의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문제로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한다는 게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자녀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아이를 양육을 하고 아이를 사랑으로 기르시려면 많은 기술을 습득을 하셔야 되는 것처럼 열심히 기술을 습득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아이들이 또 특히 요즘 그 과도한 회피로 아까 물러서기를 해야 되는데 충전하고 본인들이 휴식을 취하면 충전을 해서 좋겠지만 그거를 하지 않고 아이들이 인터넷에 중독이 되고 게임에 중독이 돼서 방 안에서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은 극심하게 의기소침이 돼서 자존심이 너무 손상이 돼서 어떤 노력도 하기 싫은, 나는 성공도 못할 것 같고 내 미래는 불안할 것 같고 비참할 것 같고 여러 가지 노력해도 안 될 것 같다는, 그래서 감동도 없고 학교는 학교대로 여러 가지 부정하고 학업 중단하고 여러 가지 그런 도피하는 수단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부모들이 계속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지적하고 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이나 그런 것들을 과소평가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부모님께서 아이들이 뭐 대면으로 오프라인상에서 아이를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아이들이 자기를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을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시고 인내와 격려를 통해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셔서 자녀가 성공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같은 힘듦을 나누실 때 찾아오시면
언제라도 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